자, 두 번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배울 거야? 에너지 전환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인데 마이토콘드리아는 구조만 배우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중막 구조. 내막에 크리스탈가 형성되어 있다. 그건 크리스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주름진 게 있는 거야. 주름진 게. 됐니?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는 주름이 쭉 젖어 있거든. 이걸 크리스탈이라 그러고 됐니? 그 크리스탈을 뺀 나머지는 액체로 채워져 있어. 액체로 채워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바탕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크리스탈하고 그 다음에 외막과 내막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중요한 걸 설명할 건데 요건 우리 책에서는 사라졌는데 됐니? 알고는 왠지 있어야 될 거는 같아. 무슨 말인지 봐. 우리 책에선 사라졌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자.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 이과니까. 자, 봐. 이거 핵이지? 핵 속에 DNA가 있지? 핵 속에 DNA가 있는 거야? 저 DNA는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런데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지? 됐니? 이 마이토콘드리아도 자체 DNA가 있어. 근데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자체 DNA가 내 DNA하고는 완전히 달라. 엄청난 발견이야. 이건 생명공학이 발전할 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내 세포 내에 있는 핵의 DNA와 내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DNA가 서로 달라.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거 왜 다를까라는 거야. 됐니? 학교에서 이걸 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도 너희들이 됐니? 세포와 이게 뭐지? 물질 대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혹시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지금 주제가 세포잖아. 세포 내에서 가장 획기적인 차이가 뭐야?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내 DNA가 달라. 됐니? 자,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됐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억 년 좀 전에 한 20억 년쯤이라고 추정돼. 됐니? 뭐 있어? 단세포 생물 중에 진핵세포 생물이 있었을 것 같아. 됐니? 진핵세포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핵세포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핵이 있고 여기에 DNA가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고등 생물인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지구가 탄생한 지 한 20억 년 정도 지난 때 그때 지구에 인제 세포 하나짜리 단세포 생물이 탄생을 했고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 그렇지. 자기보다 더 하등 진핵생물이나 진핵생물보다 더 하등 생물을 무슨 생물이라 그래? 원핵생물이라 그래. 그 원핵생물들을 얘네들이 뭐 하겠어? 잡아먹던 시절이 있었겠지. 그러면 얘가 뭘 잡아먹은 거야? 유기물을 잡아먹었겠지. 유기물, 포도당, 단백질 같은 것들을 됐니? 먹었을 거야, 얘가. 됐니? 그러면 얘가 자체적으로 이 유기물을 먹어서 얘가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 ATP를 만들었겠지. 아데노신 3인산 ATP 옛날에 본 적 있을 거야. 그 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지가 살아가는데 썼겠지. 됐니? 얘가 뭐가 돼야 돼? 세포 하나짜리 생물이지. 자, 이제부터 생물이야. 그때 얘가 아주 우연히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우연히 어떠한 됐니? 미생물, 생물체를 잡아먹은 거야. 오, 이 새끼 맛있겠다 하고 내가 잡아먹은 거야. 잡아먹어서 뭐 하겠어? 얘를 단백질 분해 효소에서 분해해서 유기물을 얻으려고 했거든? 했는데 얘는 어떠한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유기물을 가지고 ATP 합성을 만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단세포 생물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준아
그 당시로 보면 가장 고등 생물이 됐니? 저 하등 생물을 잡아 먹으려고 딱 해서 잡아 먹었는데 얘가 나를 소화시키기 전에 얘가 뭐라 그래? 야, 나 잡아먹지 마. 나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유기물을 ATP로 바꾸는 능력이 너무 좋아. 근데 너는 유기물을 잡아먹으면 대부분이 걔를 ATP로 못 만들고 다 뭐야? 똥으로 보내더라. 근데 나는 유기물을 조금만 줘도 그걸 ATP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잡아서 나를 효소로 분해시켜서 나를 죽이지 말고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때? 나는 운반 능력이 없어. 근데 너는 운반 능력이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잖아. 대신 네가 유기물을 잡아먹으면 내가 이걸 ATP로 바꿔줄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얘가 잘 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이 원핵생물, 진핵생물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야. 그림이 좀 안 예쁘다. 됐니? 그래서 잘 봐. 얘가 이중 막구조라는 건 이 외막. 얘가 제일 중요한데 외막. 이 외막의 생물이 원래 있는 이 생물과 DNA 구조가 같아. 알겠니? 그리고 요 내막에 있는 성분이 나의 DNA하고 성분이 달라.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있는데 외막과 내막이 있고 외막이 그 원래 생물의 세포의 구조와 같고 이 내막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와 단백질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자체 뭐가 있는 거야? DNA가 있는 거야, 자체. 그 다음에 자체 뭐가 있는 거야? 라이보솜도 있어.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는 자체 뭣도 있어? DNA가 있고 자체 뭐가 있어? 라이보솜이 있지. 그럼 라이보솜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세포 내에서 자체적으로 증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세포인데, 카우스 세포야. 이게 내 세포인데 내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새끼가 자체 DNA와 자체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세포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막 증식을 해. 막 증식을 해. 지가 많아지면 막 증식을 한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어디야? 근육세포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하지.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육 중에 누구? 허벅지 근육세포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 허벅지에서 어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뭐라 생각해? 야, 허벅지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허벅지 근육에서 갑자기 마이토콘드리아가 증식을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겠지. 이게 바로 뭐야? 마이토콘드리아야.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세포 내 뭐라 그럴까? 공생설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아주 옛날에 됐니? 뭐가? 원핵생물이, 진핵생물이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처럼 미생물들을 어떻게 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포가 만나서 공생되지 않았을까 예측하는 거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세포 내 공생설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세포 내 공생설, 마이토콘드리아습니다. 그래서 이중 막구조고 내막이 마이토콘드리아 거고 외막이 그 생물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크리스탈은 아까 그 주름 구조를 크리스탈이라 그래. 그래서 그 내막에서 ATP를 합성하는 거지. 그 내막이 누구 거거든? 마이토콘드리아거든. 그래서 내막에서 ATP가 합성되는 거. 됐니? 바탕질은 뭐가 돼야 돼? 액체야. 알겠니? 그 마이토콘드리아 액체 부분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암기할 건 얘야. 뭐 있어? 자체 DNA가 있어. 스스로 복제할 수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요건 다음에 하겠지? 세포호흡에 필요한 효소도 어디에 있어? 바탕질에 있는 거야, 바탕질에.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뭐 할 수 있어? 증식하고. 뭐 만들 수 있어? 세포호흡에 관한 효소에 의해서 얘가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조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야? 얘야, 이중막 구조. 알겠니? 외막과 내막이 있어. ATP 어디서 만들어? 내막에서 만들어야 돼. 이 내막 구조가 누구 거거든? 마이토콘드리아 거니까 그런 거야. 됐죠? 두 번째. 자, 봐. 얘도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엽록체. 엽록체도 마찬가지야. 외막과 내막이 있어. 외막과 내막이 있어. 됐니? 엽록체도 마찬가지야. 자체 DNA가 있고 자체 라이보솜이 있어. 스스로 뭐 돼 있어?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어. 됐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말 또 한 번 할 수 있겠지? 자, 간다. 여기가 20억 년 전에 됐어? 진핵세포야. 됐니? 단세포 생물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어떤 새끼를 딱 잡아먹은 거야. 어떤 새끼를 딱 잡아먹은 거야. 딱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이 새끼가 뭐라 그래? 야, 나 잡아먹지 마. 나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얘가 뭐래? 내가 너랑 같이 살면 뭐가 좋아? 그런 거지. 그때 얘가 뭐라 그래? 너 힘들게 유기물을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 편모, 이거 꼬리야. 꼬리에 의해서 유기물을 잡으러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유기물을 잡으러 안 다녀도 돼. 나는 유기물을 뭐 할 수 있어? 합성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살면 네가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래서 얘가 내 몸에 들어올 때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됐니? 노란색으로 해볼게. 얘가 들어올 때 얘가 세포막을 뚫어서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들어와.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들어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들어가? 엽록체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안막이 누구께 되는 거야? 엽록체께 되는 거고, 밖에 막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붙어서 들어와서 몸 안으로 아예 들어왔겠지? 그러면 안에 막이 엽록체, 밖에 막이 이 생물의 겉막이 되는 거야. 이래서 이중막이 생긴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엽록체라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야, 뭐 힘들게 돌아다녀. 난 돌아다니지 않고 뭐 하면 돼?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나를 갖다 놔봐. 그래서 얘는 그 당시 어때? 편모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 자리에 고정되려고 뭐가 나왔겠어? 그래, 뿌리털이 나와서 뿌리가 생성됐겠지. 그래서 쟤는 편모가 사라지고 뿌리가 나와서 뭘로 진화됐겠어? 식물로 쟤가 진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바로 뭐야? 세포 내 공생설인 거지. 그래서 그 원핵 생물이, 또 말을 잘못했는데, 진핵 생물이 누구를 잡아먹었어? 광합성하는 생물을 잡아먹어서 진해가 같이 진화되어 가면 그게 식물계로 진화되어 간 거야. 됐니? 마이토콘드리아를 잡아먹어서 같이 살게 되면 어때? 그게 동물계로 진화된 거야.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지십억 년 전에 저 단세포 생물이 어떠한 유기물을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식물과 동물로 나눠진 거지.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세포 내 뭐라고? 공생설이야. 공생. 두세 개의 세포가 만나서 공생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진화돼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생물로 진화되었다는 게 우리의 학설인 거야. 이해됐니? 물론 동물세포, 이 식물세포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얘도 뭘 가져? 마이토콘드리아는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는 거겠지. 됐니? 그런데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 식물세포만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또한 세포 내에서 자체 DNA와 자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자체 DNA와 자체 라이보솜이 있겠지.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 너네 엽록체 증식하는 거 본 적 있어? 나는 많이 봤어. 알겠니?
어디서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은 그런 거였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무를 뽑아 물을 뽑으면 무 위에는 어때야 돼? 녹색이야? 그럼 그 무 밑에는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농사 지었을 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뽑아서 밖에다가 이렇게 둔 적이 있어. 아마 우리 할머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한테 되게 충격이었거든. 그러니까 밖에다가 물을 뽑아갖고 이만한 물을 뽑아가지고 할머니 평상에다 뒀는지 이렇게 쭉 놔뒀나 봐.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어때? 그 하얀색 부분이 전부 다 뭘로 변했어? 그 녹색으로 싹 변해버렸단 말이야. 그 나 녹색 물을 봤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 뭐 그 정도 나이였을 것 같아. 한 7, 8살 때. 무가 녹색인 거야. 그때 내 상식이 깨진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지. 왜? 그 무에 뭐 있어? 그렇지. 엽록체가 있었을 텐데 그 하얀 부분에는 땅에 묻혀 있으니까 얘가 뭘 받지 않았어? 빛을 받지 않았으니까 엽록체가 필요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 세포에 엽록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거의 없었던 거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물을 뽑아서 평상에다가 두고 까먹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가 비추는 거야? 빛이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싶어가지고 광합성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엽록체가 갑자기 세포 내에서 증식을 막 해버렸겠지. 그래서 세포 내에서 자체 증식돼 버려가지고 무가 녹색 물을 본 적이 있다. 내 말 이해됐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되는 거야. 됐죠? 끝이야 나머지는. 그래서 스트로만 조금 이따 할게. 스트로만은 엽록체의 액체 성분이야. 그 액체 성분에 뭐가 있어? 광합성 효소가 있는 거야. 아까 했지? 됐니? 마이토콘드리아는 뭐 있어? 세포하는 세포호흡 효소가 따로 있는 것이고. 됐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그다음에 타이라코이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색소하고 단백질 3단원에서 이게 너희들 그렇게 좀 괴롭힐 거야. 알겠니? 광합성 색소. 즉 광합성에 이용되는 빛을 말하는 거란다. 자, 갑니다. 그라나가 뭔지 가겠습니다. 그라나는 이거야. 우리가 엽록체를 갖다가 관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로마는 뭐가 돼야 돼? 아까 여기 있는 바탕질처럼 뭐야? 엽록체의 액체 부분, 스트로마. 알겠니? 그 다음에 요 하나 있지, 하나. 요거 이렇게 동전처럼 하나씩 쌓여 있는 거야. 이게 타이라코이드야.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 타이라코이드가 이렇게 계속 쌓여 있어. 아파트처럼. 이걸 그라나라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3단원 배울 때 그라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금 더 이렇게 배울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만 배운다고? 그냥 구조만 배우는 거야. 엽록체의 구조. 그래서 이중 막 구조로 돼 있고 내막이 있고 이중 막 구조가 있다는 건 뭐가 돼야 돼? 아까 내막이 옛 거고 외막이 원생물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있어? 자체 DNA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네. 식물세포와 광합성을 하는, 자, 봐. 주로 식물세포에 있겠지. 근데 원생생물 중에 아주 하등 생물 중이야. 됐니? 녹조류 같은 애들인데 원생생물 중에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있는 거야. 식물은 아니고. 원생생물이니까 어때? 단세포 생물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녹조류 같은 애들인가? 녹조류 같은 애들. 알겠니? 그 녹조류 같은 애들은 뭐야? 원생생물이야. 생물인데 왜 녹조류라 그래? 광합성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광합성하는 녹조류. 얘네들도 원생생물이야. 이해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 스트로마의 자체 DNA와 라이보솜이 있다는 거. 바탕질의 자체 DNA와 라이보솜이 있다는 거.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는 거. 얘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광합성 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광합성 효소가 있다는 거. 얘는 세포 호흡을 하니까 세포 호흡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니네 우리 아니? 자, 봐. 운동해? 나의 인싸 운동하니? 우리 운동하면 건강하다 그러지? 운동하면 왜 건강하다 그래? 운동한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근육질의 몸매가 되고 막 힘이 좋아서 건강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지? 운동을 한다는 건 세포 내에서 뭐 한다는 거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운동한다는 건 세포 내 에너지 소비한다는 건 세포 내 그렇지 마이토콘드리아의 수가 어떻다는 거야? 많이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누워있거나 내가 에너지 소비가 적거나 그냥 운동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의 수가 증식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ATP, 에너지를 합성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 사람은 똑같은 세포 수를 갖고 있더라도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의 수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한 양의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세포 호흡 같은 거 배울 때 할 건데 내가 운동을 안 하고 항상 집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어때? 세포 내에서 뭐라 그래? 아, 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 그럼 세포 내 자체 마이토콘드리아가 증식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 개수가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운동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지. 세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네, 알겠죠? 운동하라는 뜻은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은 뭐야?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는 뜻이 되겠죠. 알겠니? 그건 저쪽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가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액포. 그럼 빨리빨리 가야지. 액포야. 주로 식물 세포에 존재하지. 액포가 여기 아까 나왔는데 봐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좀 잘 배워야 돼.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세포병 엽록체지. 근데 액포는 액포. 됐니?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 알겠니? 주로 식물 세포에 있는 거야. 액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면 세포호흡이야. 세포 호흡을 하면 뭐가 생겨? 노폐물이 생기겠지. 그 노폐물의 저장소가 뭐가 돼야 돼? 액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동물 세포는 액포가 어때야 돼? 거의 필요 없지. 동물 세포는 액포가 왜 거의 필요 없어? 왜 그러지? 그렇지. 동물 세포는 그렇지. 피가 순환되잖아. 그래서 내가 세포면 됐니? 선생님 세포는 뭘로 돼 있어? 혈관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노폐물이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야. 됐니? 그럼 물이 만들어지면 이 물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누구한테 줘? 혈관한테 줘서 그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면 되겠지. 근데 식물세포는 그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 호흡 결과 노폐물이 생산되고 생산된 노폐물을 어디다 저장하는 거야? 액포에다 저장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왜 그럼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안 하고? 됐니? 주로 식물세포에 있다 그래야 돼? 동물세포에도 아주 소량의 또는 아주 흔적의 액포가 보여.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된 거야? 태화됐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존재 가치는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식물세포에 있다 그러는 거 알겠니? 근데 전엔가 어떤 내신 문제에서 내신 문제는 선생님 갑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갑이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랬대. 됐니? 식물세포에만 있는 걸 액포에다 포함을 시켰대 그 선생님이. 그럴 땐 누가 답이야? 그 사람이 답이야. 그 선생님이 답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애매하지 경계가. 동물세포에 거의 태화돼서 없어. 알겠죠? 그래서 액포에 뭐가 분비되어 있는 거야? 식물세포에서 거의 볼 수 있고요. 노폐물이 저장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있어야 돼. 봐. 여러분들이 이 액포를 어떤 책으로 보면 이런 말도 써. 중심액포라는 말도 써. 중심액포라는 말이 쓰면 무슨 말이냐면 액포가 젊은 세포하고 늙은 세포하고 어린 세포라고 합시다. 어린 세포하고 늙은 세포하고 시간이 갈수록 늙은 세포에서 어때? 노폐물이 쌓여 있겠지. 그러니까 액포의 크기가 늙은 세포일수록 커. 그래서 늙은 세포는 이 세포의 대부분이 누가 차지돼? 액포가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이 액포 이름을 다른 말로 부르는 책들도 있지. 뭐라 불러? 중심액포라는 말도 쓰는 거야. 왜? 세포의 대부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알겠니? 우리 책에서는 안 썼어. 빨리 가자. 그래서 핵막을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의 세포 소기관이고요. 단일막 구조의 뭐야?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거나
뭐 있어야 돼? 수분을 저장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뭐가 저장되는 거야? 노폐물. 여러분들 노폐물이 수분이야. 우리 세포 호흡하면 뭐 생겨? 물과 이산화탄소 생기겠지. 그러니까 식물이니까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방출하면 되는데 그 물을 방출하지 못하고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야. 삼투압 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되겠어? 삼투압 조절하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여기 있는 액포에서 물을 꺼내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 노폐물에 색소들이 녹아 있어서 바로 뭐가 돼야 돼? 식물의 색깔이 결정되기도 하지. 그게 바로 뭐야? 단풍 드는 거야, 단풍. 가을이 되면 식물 잎의 색깔이 변하는 거지. 그랬더니 식물 세포의 색깔이 변하는 거야. 알겠니? 그 식물의 색을 띠는 게 바로 뭐야? 저 액포가 돼야 되겠고, 액포 안에 노폐물이 저장돼 있어서 그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뭐야? 액포 이름만 쓰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중요해서 외워야 돼. 뭘 중요해서 외우냐라는 건데, 세포벽은 많이 시험에 나와, 학교 시험에. 왜 그러겠어? 세포벽이 왜 시험에 많이 나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막은 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세포벽은, 동물세포는 세포벽 없어. 그러니까 세포벽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어때? 내 세포를 구기거나 땡기거나 눌리면 움직이지 이렇게. 근데 식물세포는 구기면 어떻게 돼? 부러져, 깨져. 왜?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벽이 세포에 뭘 이용해? 어딨어? 그렇지. 어딨어? 어딨어? 그랬더니 세포벽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형태를.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벽에 따라서 형태 유지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외우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이 있고 2차 세포벽이 있는데 잘 봐요. 그림 좋아. 바깥쪽이 1차 세포벽인 거지. 근데 이 1차 세포벽은 어린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성분이 뭐야? 셀룰로스야, 주성분이. 셀룰로스 언제 배운 거야? 전전 시간에 배운 거지?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포도당의 중합체. 셀룰로스 포도당의 중합체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식물을 누가 초식 동물이 뜯어 먹으면 이 셀룰로스가 있으니까 얘를 분해해서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지. 됐니? 우리 인사가 전 시간에 없었는데 이 셀룰로스가 분해되면 포도당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저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아쉽게도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풀 뜯어 먹어봐야 그 풀한테서는 뭘 얻어낼 수가 없어. 포도당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말, 양, 토끼 같은 초식 동물들은 저 셀룰로스 분해 요소가 있으니까 말이나 양이나 토끼들은 뭐야? 풀을 뜯어 먹는 거야. 그럼 그 세포벽에 1차 세포벽에 셀룰로스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포도당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냥 인간도 만약에 셀룰로스 분해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만약에 인간이 셀룰로스 분해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농사 안 짓지 뭐로 농사를 줘. 아무 풀이나 뜯어먹으면 되는데. 알겠니?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걸 뭘 만드는 거야? 그치? 녹말을 수확하기 위함이지. 쌀, 감자, 밀 공통점은 녹말 덩어리잖아. 그럼 우리가 그 녹말을 먹는 건 우리 몸속에 녹말 분해 효소가 있어서 녹말을 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만약에 너네 뱃속에 저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다면 무쳐서 이 날 더운데 농사 짓게. 산에 가면 토끼풀 겁나 많지. 풀덩어리 겁나 많지. 아무 풀이나 먹었는데 거기서 내가 포도당 얻어 쓸 수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겠어? 안 하겠지? 여행 다니면서 배고프면 풀 뜯어먹고 그러겠지. 됐니? 잘 봐. 1차 벽. 어린 세포에 비교적으로 얇은 세포가 되는 거야. 잘 봐. 요거 외우려 그러니까. 자 봐. 2차 벽. 세포가 성숙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벽이 만들어지고 2차 벽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2차 벽은 두껍고 단단해. 됐니? 그래서 두껍고 단단해서 뭐 하겠어? 질겨. 그래서 우리도 먹지, 식물을. 됐니? 상추 먹지? 상추 큰 잎 먹어, 작은 잎 먹어?
그래,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대부분 어린 새싹을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상추도 이게 완전히 활짝 핀 큰 상추 있지 막 이렇게 손바닥만 엄청나게 큰 거 안 먹어.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먹어야 돼. 알겠니? 형편이 어려우면 먹어야지. 실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뭐만 먹어? 새싹만 먹는 거지. 왜 그러겠어? 2차 벽은 두텁고 단단하다고. 우리말로 하면 질기다고. 알겠니? 그게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어린 새싹을 먹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염소나 초식 동물들 있지?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단 말이야. 내가 8살 때까지 시골에 살았어.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서울에 살았거든. 근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시골에 살면서 우리 시골집에 양도 있었고 흑염소도 있었고 소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린 우리가 됐니? 그 염소들을 됐니? 어디 이렇게 풀가에다 갖다 데려다 주는 일을 막 하고 그랬다. 누나들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염소를 풀어놔도 있지? 염소가 아무 풀이나 안 뜯어먹어. 풀이 큰 것들 있지 막. 니네 그 쑥 같은 거 있어 쑥. 근데 쑥도 되게 큰 쑥들 있지. 염소가 그거 안 먹어. 그럼 염소를 풀어먹은 염소가 어디 가서 먹어? 그래, 아주 어린 새싹 입이 뜯어나면 그거 먹어, 그거. 염소도 뭘 알기 때문이야? 질긴 건 싫어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2차 벽. 됐니? 두껍고. 어딨어? 세포가 성숙되면 만들어진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으로 되어 있는 거야.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있는 거야.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자, 봐. 세포벽이야 지금. 막 말고 세포벽. 너네 세포막은 배운 적이 있어. 인지질 이중충 배운 적 있단 말이야. 그건 세포막. 알겠니?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세포벽이라는 거야. 형태 유지하고 단단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거 있어? 물과 용지를 통과시키는 구조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두껍고 질기지? 근데 뭐가 통과돼? 물이 통과되는 거야. 알겠니? 물이 통과돼? 물만 통과돼? 용질도 통과돼. 용질이 통과된다는 건 뭐야? 물에 녹아있는 용질이 통과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뭐 하지? 마트에서 상추 사다 먹어봤어? 또 학생들인데 상추도 안 먹어본 건 아니지? 상추 사다가 먹어봤어? 상추 마트에서 사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크리스찬 바이블. 상추 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게. 됐니? 라면은 끓여 먹을 줄 아냐? 나의 준, 넌 라면은 끓여 먹을 줄 알아? 다행이네. 진짜야? 라면 끓여 먹어? 됐니? 엊그제 어떤 학부모님이 와가지고 한탄을 하시다 가셨는데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까지 라면도 한번 못 끓여 먹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게 왜 딸이 문제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겠죠? 라면 끓여달랄 때마다 끓여주셨잖아요. 그지? 그럴 때마다 뭐라 하면 돼? 끓여 먹어, 이씨. 그럼 쥐가 끓여 먹었겠지. 아무튼 가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상추야. 상추 사오면 어떻게 해? 인싸. 아, 이렇게 깨끗하게 먹는다. 씻어. 그래, 씻어. 그 다음에, 씻어, 먹어. 네, 형편이 어려워서. 꽉! 상추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야채를 사면 씻는 것도 씻는 거지만 모든 야채를 뭐 한다? 물에 30분씩 담궈 놓는 거야. 마트에서 하든 어떤 가게에서 하면 그 식물들이 어때? 거기에 진열돼서 며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분이 다 빠져서 애들이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물에다가 한 30분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 알겠지? 삼투압이 누가 높아야 돼? 그 식물이 더 높아. 물에다 담가 놓으면 세포벽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 그렇지, 물이 들어오겠지? 됐니? 그러니까 쭈글쭈글했던 상추도 물에다 한 30분만 담가 놓으면 상추가 돼. 아주 꿋꿋이 다 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봤을 때 어때? 매우 신선해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 조금 더 하면 용질도 통과되겠지? 그러니까 용질도 통과되니까 아주 아주 소량에 뭘 뿌리면 더 좋겠어? 설탕. 그럼 설탕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물이 흡수되면서
용질도 흡수되겠지. 그러니까 상추에서 무슨 맛이 날 수도 있어? 단맛이 날 수도 있어. 그건 뻥이야. 알겠니? 동가는 되는데 우리 혀에 느낄 만큼의 삼투압이 일어나진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야 소금물에 설탕물에다 담가놨다고 야 상추가 달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용질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통과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세포벽은 뭐가 통과될 수 있어? 물과 용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전투가성이라고 하는 거야. 전투가성. 됐니? 전투가성이라는 건 뭐야? 모두 통과가 된다는 뜻이야. 왜 니네 반투가성 배운 적 있을 거야? 반투가성은 전투가성의 반대말이겠지? 반투가성은 뭐야? 특별한 물질은 통과되고 특별한 물질 선택적으로 투과된다고. 근데 얘는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뭐야? 물과 용질 모두 투과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세포벽인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건 뭐야? 세포벽에 대한 선입견이야. 아, 벽이 있으니까 그 벽 때문에 뭐가 통과가 안 되겠지. 이래서 많이들 틀려온단 말이야. 암기가 잘 안 돼서. 알겠니? 그래서 세포벽은 뭐 할 수 있다? 물 통과 된다. 용질 통과 된다. 이게 세포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건데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 이제 골격만 남았네요. 세포 골격만 좀 남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